사회초년생으로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를 반복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가 엑셀이 필수인 업무로 직무 전환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엑셀의 기초는 모르는 채 함수부터 배워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기를 배울 시간도 없고 또 배울 생각도 못해서 당장 필요한 기능만 찾아 쓰는 습관이 지속되어 나중엔 간단한 자료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에도 자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엑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엑셀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장입니다. 오늘은 엑셀 초보자를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레이아웃, 데이터 입력 방법, 함수 입력 방법, 수식 입력 방법, 기본 서식 변경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쇄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한 3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하겠습니다. 엑셀 실행 방법은 프로그램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에 앞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으실 거고, 다만 메뉴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엑셀을 가장 먼저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위쪽에는 세통한 문서, 그리고 엑셀에서 제공하는 양식 파일, 아래쪽으로 보시면 최근 항목이 있는데요. 최근 항목은 내 PC에서 최근에 작업한 파일들이 보여지고요. 최근 파일 중 매일 열어보는 파일이나 주기적으로 열어보는 파일의 경우 이렇게 고정 핀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고정됨으로 이동되어서 언제든지 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즉 즐겨찾기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단 파일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름이 변경되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기 버튼도 있는데요. 열기를 누르시면 최근 사용한 파일들이 아래 방향으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여기에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엑셀의 기초를 다룰 거기 때문에 우선 세통한 문서를 열어볼게요. 다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세통한 문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엑셀 화면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엑셀 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파일, 홈, 삽입,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우리는 상단 탭이라고 부르고요. 상단 탭을 누르면 아래에 나타나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상단 탭을 누를 때마다 하위 메뉴인 리본 메뉴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리본 메뉴에서 얇은 세로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홈 탭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글꼴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룹 밑에 대각선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더 많은 옵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꼴에 대한 더 많은 메뉴를 사용할 때는 셀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셀 서식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글꼴에 대한 모든 메뉴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다음 그룹 아래쪽으로 왼쪽에 이렇게 이름 상자가 있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것이 수식 입력 줄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력한 수식이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 아래쪽으로는 시트가 있는데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합 문서에는 1개 이상의 시트가 존재합니다. 최소 1개부터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시트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F11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시 시트를 지우려면 단축키로는 Alt, E, L을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를 클릭해서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삭제를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 개 연결된 시트를 동시에 지우시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시트 클릭하고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해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삭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시트를 지우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시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을 해주시면 연결되지 않은 범위에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된 시트들이 한꺼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트 1번을 놔두고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수식 입력줄 아래에 보시면 가로로 A부터 B, C, D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알파벳을 우리는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숫자 1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있는 이 숫자 부분을 우리는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열과 행이 만나는 이 네모칸 있죠? 이 네모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의 이름은 열, 행, 셀, 즉 F열 11행에 있는 이 셀을 우리는 부를 때는 F11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셀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이름 상자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름 상자에는 현재 위치한 셀의 이름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A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A1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K999로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K999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엑셀에는 약 170억 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 존재하는데 만약 엑셀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엑셀의 가장 마지막 셀로 이렇게 이동해 버려서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로 이동을 하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 나실 텐데요. 그때는 이름 상자에 그냥 A1이라고 치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첫 번째 셀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나 셀 서식을 지정할 때 자주 사용할 텐데요. 열 전체를 선택할 때는 열 머리글, 그러니까 A, B, C, D 이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화살표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를 숫자로 올려보시면은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바뀐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함수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어디를 클릭하면은 행 전체가 선택되는지 어디를 클릭하면은 열 전체가 선택되는지는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는 지금 엑셀 화면 가장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10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위로 밀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입력하고자 하는 셀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바로 입력이 되고요. 만약 셀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 위치를 입력하고 싶은 곳에 두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키보드를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는 효과와 같은 게 키보드의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방향키로 커서를 이동을 해서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치게 되면은 내용이 수정되게 됩니다. 수정을 완료했으면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입력할 거는 이름, 소속, 기본급, 연장 휴일수당, 식대, 합계 이렇게 6개의 머리글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입력을 하실 때는 먼저 성명 입력하고 엔터 치지 마시고 탭 누르면 옆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소속 입력하고 탭 누르시고 기본급 입력하시고 탭 누르시고 그리고 연장 휴일 수당 누르시고 탭 누르시고 그리고 식대 입력하시고 탭 누르시고 합계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에 손을 올리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데요. 셀의 이동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탭,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그리고 아래로 이동할 때는 엔터, 위로 이동할 때는 Shift 엔터를 치면 되고요. 물론 방향키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이동할 수 있지만 저는 키보드로 작업하는 게 편해서 탭과 엔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한 머리글을 보면 연장 휴일 수당 글씨가 셀의 넓이보다 길어서 이렇게 잘려 보이시죠? 이때는 셀과 셀 사이에 여기죠. 그러니까 G와 H 사이에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글씨의 길이에 맞게
셀 너비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셀의 넓이를 글씨 길이에 맞게 맞추고자 한다면은 D에서 I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이 사이에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거든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경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글씨 길이에 맞게 셀 너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에서는 보통 글씨 길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셀의 너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표의 모양 자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면 보기가 싫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연장 효율 수당에 맞춰가지고 전체 셀 너비를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GD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13.25라고 이 열 너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열 너비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은 전체 셀 너비가 똑같아지는데요. D에서 I까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열 너비라고 나옵니다. 열 너비를 클릭하셔가지고 13.25를 입력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동일한 너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추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입력하고 소속은 맨유, 토트넘, 민헨, 울버햄튼 입력을 하고요. 네, 이제 기본급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성 300만원, 손흥민 270만원, 김민재 280만원, 황희찬 25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표 오른쪽에 있는 연장 휴일 수당과 식대 그리고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제가 한번 또 추가를 해볼 건데요. 시급, 식대 단가, 출근 일수, 연장 근무 시간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장 휴일 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을 먼저 구해 놓을 텐데요. 시급은 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나누기 209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밖에 없으니까 기본급 나누기 209를 해볼게요. 수식 입력할 때는 먼저 등호를 입력하고 수식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등호 입력하고 숫자로 300만원 나누기 209 이렇게 해서 엔터 치셔도 되지만 엑셀을 사용할 때는 참조하는 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고 기본급이 있는 F7 한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등호 입력한 다음에 방향키로 참조할 셀로 이동한 다음에 나누기 209 엔터 치시면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 사람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등호 입력하고 참조하고 나누기 209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나 역시 다름이 없겠죠. 엑셀에서는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구해진 시급셀, 즉 저는 K7셀이 되겠죠. K7셀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셀 가장 오른쪽 아래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져가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좁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놔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제대로 됐나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참조가 한 칸씩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참조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장 휴일 수당을 계산할 준비가 된 거고요. 연장 휴일 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연장 근무 시간을 20, 16, 12, 18시간으로 임의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입력해 놓으시고요. 연장 휴일 수당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휴일 수당은 시급 곱하기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를 하면 되는데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연장 휴일 수당을 조금 전에 배운 방법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휴일 수당에 등호 입력하시고 시급셀 곱하기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연장 휴일 수당이 계산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자동 채우기로 밑에 세 사람을 한번 채워 볼 텐데요.
앞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엑셀 데이터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심지어는 몇만 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드래그로 계속 자동 채우기를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바뀐 상태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 채우기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단축키 활용 부분에서는 키보드를 활용해서 위에 있는 셀의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식대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식대 단가와 출근 일수는 조금 제가 비워놨는데 식대 단가는 4명 다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단가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0원을 우리가 이렇게 만원 이렇게 다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같은 단가를 입력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같은 단가를 만약에 이만큼 입력할 거다 그러면 범위 지정해 주시고 만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지 마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값이 지정된 범위 안에 같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 일수도 임의로 지금 20일, 21일, 19일, 17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대는 우리가 식대 단가 곱하기 출근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쉽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등호 입력하고 식대 단가 곱하기 출근 일수 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합계가 남았는데요. 합계는 수식으로 하시려고 하면은 등호 입력하고 기본급 더하기 연장 휴일 수당 더하기 식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다시 엑셀을 계산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린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 중에 가장 기본 함수인 sum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합계를 구할 셀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홈 탭에 보시면 편집 그룹에 보시면 여기 자동 합계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한번 입력해 주시면은 지금 이 범위에 합계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얘랑 더해요 이렇게 하면은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sum 함수인데요. sum 함수는 내가 지정한 범위의 합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는 등호 입력하시고 sum 입력한 다음에 탭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함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함수도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자동 채우기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자동 채우기까지 완성이 돼서 모든 사람의 이번 달 급여 합계가 구해지게 된 거죠. 네,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함수와 수식의 시작은 등호입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입력한 다음 탭을 누르면 괄호가 열리면서 함수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함수마다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다르지만 함수의 기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 선택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를 종료를 할 때는 원래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야 되지만 괄호를 닫지 않고 엔터를 쳐도 엑셀이 알아서 닫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 황희찬 밑에다가 합계라고 입력을 하시고 각 수당별 합계를 한번 구해보세요. 기본급의 합계, 연장 휴일 수당의 합계, 식대 합계, 전체 합계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구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함수 sum 입력한 다음 탭으로 괄호 열고 범위를 선택하는데요. 네, 함수를 입력하면서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입력한 다음 탭으로 함수 시작해 주시고 방향 키로 한 칸 올라가면은 황희찬의 기본급이 선택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위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급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박지성까지 해야 되니까 한 칸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칸 내려오려면은 컨트롤 떼시고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 입력하시면 기본급의 총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세로 방향으로 돼 있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됐는데 이제 가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갈 때는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우고요. 기본급을 컨트롤 C를 해서 이 범위를 Shift를 누르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놓어도 함수가 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복사했는 값이 함수일 때는 함수를 복사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값이라고 하면은 값을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제가 여기 1,100만 원을 복사를 했는데 옆에는 지금 130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함수로 들어가서 그래요. 보시면 여기 있는 함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간 거죠. 네, 이제 이 데이터의 제목을 입력을 하고 셀을 좀 더 보기 좋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4셀에 2025년 3월 급여 현황이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제목이니까 왠지 이 범위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럴 때는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D4셀부터 I4셀까지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범위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점에서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셀이 병합되면서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설명은 드렸지만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다시 되돌리기 할게요. 여기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 실행 취소, 셀 병합 실행 취소 눌러도 되고요. 가로 안에 보면은 단축키가 있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누르시면 이렇게 되돌리기가 됩니다. 네, 이제 다시 D4셀부터 I4셀까지 다시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눌러서 셀 서식 열어볼게요. 만약에 마우스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범위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셀 서식 클릭하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맞춤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텍스트 맞춤에 있는 가로 있죠. 여기에 거를 클릭하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 보시면 앞에서 보신 모양과는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손도 덜 가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이 방법을 써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엑셀을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이걸 습관화했으면 좋겠는 게 앞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 전체를 범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함수의 범위를 지정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셀이 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제가 이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다라고 하면은 함수에서 예를 들면 제가 F 전체에 있는 열을 선택하고 싶을 때 F를 누르면은 이렇게 범위가 모두가 선택이 돼버리게 돼 있어요. 이쪽이 지금 얘가 병합한 열 전체를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열만큼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입력할 때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은 많이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해서 컨트롤 1 눌러서 맞춤해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있는 이 범위를 제가 조금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색 옆에를 클릭하셔가지고 조금 진한 회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지금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가 밑에 페인트가 있을 텐데 누르셔가지고 흰색으로 바꾸면은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씨를 조금 굵게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굴림체 밑에 있는 굵게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금 굵게로 바뀌고요. 글씨 크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꼴 크기가 11로 지정되어 있는데 옆에 화살표 누르면은 글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한 16 정도로 14 정도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행 높이도 자동으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조금 더 크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과 여기 텍스트는 좀 가운데로 정렬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가 선택되게 됩니다. 연결되는 범위까지 선택이 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맞춤 탭에 있는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성하고 이쪽 텍스트도 전부 가운데 맞춤 눌러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합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쪽에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셀 병합을 하지 마시고 컨트롤 1 누르셔서 맞춤해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네,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은 숫자 형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없고 수당인데 막 소수점 자리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싫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는 숫자 범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여기 쉼표 있죠. 쉼표 스타일로 하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네, 이렇게 쉼표 스타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네, 실무에서는 이렇게 쉼표로 바꾸는 것보다는 셀 서식으로 지정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숫자 범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열어주시고요. 표시 형식 탭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가장 밑에 사용자 지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G 슬러시 표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이 보이실 거예요. 샵 콤마 샵샵 0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샵 콤마 샵샵 0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G 표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지워주고 여기서 내가 직접 샵 콤마 샵샵 0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서 보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의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범위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표 범위 전체를 선택할 때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키보드로 단축키로 하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연속된 범위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표 안에 셀로 이동을 해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A 누르셔도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열어주시고요. 테두리 탭에서 우선 바깥 테두리는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굵은 선이 보이시는데요. 이걸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윤곽선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쪽 테두리는 조금 얇은 걸로 그냥 일반적인 테두리로 클릭을 하고 안쪽 한번 클릭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모양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를 봤을 때 표가 높이가 조금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 보이시잖아요. 이때는 행을 전체를 행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너비 했을 때처럼 클릭하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행 높이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저는 한 행 높이는 한 2에서 한 24 정도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행 높이에서 한 24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하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메뉴 사이에도 뭐 두 줄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파일 탭에서 인쇄 누르시거나 네,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P 누르시면 이렇게 인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인쇄 화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2025년 3월 급여 현황 표를 좀 출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잘려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D4셀부터 입력을 해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시트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네, 우리가 A1셀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한번 지워보면 되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은 heb게까지 전부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인쇄 범위가 기본적으로는 A1셀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인쇄 영역이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잘리는 게 보이시죠? 이때는 우리가 인쇄를 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P 눌러주시고 네, 지금 여기 설정해 보시면 활성 시트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 인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출력을 하시면 출력이 되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 약간 왼쪽이 여백이 조금 더 좁아 보이잖아요. 이때는 이 표를 가운데로 놓고 싶으시면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셔가지고 두 번째 여백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레이아웃, 그리고 데이터 입력 방법, 함수 입력 방법, 수식 입력 방법, 기본 서식 변경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18년 전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엑셀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강의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서 기본기가 부족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셔서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서 누구나 쉽게 엑셀을 배우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